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생TV의 미생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클로지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청님이 여러 가지 책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요즘 제정판은 이제 자청님이 직접 추천서도 쓰셨더라고요. 아마 그 전에는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써 역주행을 하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클로즈라는 뜻이 뭐냐면은 공학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을 통칭한다 해야 되나? 어떤 해결책, 임시 방편의 해결책을 클로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뇌는 클로즈에 가깝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거의 근거는 이 책 한 권에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보통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보통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클루지와 가깝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선조 시대 때 만들어진 그 처음에 뇌에서 덧붙여지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앞쪽으로 이렇게 덧붙여지면서 덧대어진 형태로 진화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사체계와 최근에 만들어진 뇌 쪽의 그런 수꼬체계가 서로 충돌을 하는데 우리는 그 먼저 만들어진 반사체계가 우선권이 주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거나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급하게 뭔가를 선택할 때 본인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많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 클로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로지 책을 읽으면서 최근에 부동산하고도 연관지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의 이런 상승과 하락 장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현철 소장님의 부동산은 사이클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책 아파트는 사이클이다 라는 책을 우선 먼저 읽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쓰여진 책이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그 다음 책이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라는 책이 20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실제로 21년, 22년 초까지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예견을 하신 건데 이 책에서 보면은 그 근거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 시장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파트 상승과 하락을 분석을 했는데 원인 요인들을 금리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수요 공급 분양 미분양 이런 것들의 통계치 숫자를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인간 사람들의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잘 들어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투기 시장이냐라고 했을 때 클로즈와 연결되는 부분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은 부동산이 어느 정도 거품이 꼈다 싶으면은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고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계속 오르는 것만 보게 되고 또 거기에 욕심이 가미가 되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무조건 내가 잃는다는 그런 그 먼 미래에 아니면은 진짜 확률적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클루지 때문인 것 같고 연차 소장님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대중심리가 모여들면서 폭등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을 했던 게 초창기에 주식 투자를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계속 모든 주식이 다 오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바지에 더 오를 거다. 정말 많이 2배 이상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를 거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큰 돈을 넣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투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오를 때는 더 오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못된 판단인데 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 큰 돈을 안전장치 없이 무모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험자고 저 정말 인간은 정말 불완전한 존재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현철 소장님도 그렇지만 요즘에 또 핫하신 분이 계세요. 머니 트렌드가 처음에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김작가 TV에서도 게스트로 최근에 모셔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 말이 너무 쏙쏙 많이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김작가 TV에 그분이 나오신 걸 보셨으면 좋겠는데 감정평가사세요. 성함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분이고 그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 정말 제가 느끼는 부분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이 폭등을 한 상태고 거품이 많이 낀 상태고 너무 원래 가치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의아했던 게 최고점을 찍고 약간 조정을 거치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얼마 한 달 전인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때도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이 계속 떨어질 거다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여유가 되면은 살 수 있다. 잠시만요. 벌이 들어왔네요. 잠깐만요. 아직 안 나갔어요. 네. 그래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니까 아파트를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위험하다는 것을 조금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을 조금 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왜냐면 역전세난이 하도 대두가 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찌 보면 부동산이든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든 뭔가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물 밖에 나온 부분만 보고 그 밑에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정말 위험하다. 조금 전에는 뭐 새마을금고 문제도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역전세난이 지금 가장 큰 대두가 되면서 그것도 문제가 이미 불거졌는데 정부가 또 지원을 해가지고 뭐 대출 규제 조금 풀어줘가지고 조금 누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수출 경기도 많이 좋지 않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너무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를 더 인상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많이 올린 상태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동결을 한 상태예요.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제 영향을 끼칠지도 문제고 동결을 한 이유가 있죠.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올렸다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특히나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고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뭔가 체감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앞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이제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설마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IMF가 터졌을 때도
그 3일 전까지는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때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체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IMF가 다시 올 경우는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은 어디선가 만약에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그게 도미노처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뭔가 정부에서 이거를 지원을 하고 하기에는 우리의 세금도 한계가 있고 여력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감정평가사 박은영 분이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전문가로서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분이 또 한 얘기 중에 김 작가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반등하는 거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샀을까요?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반등하는 구간에서 반등을 했던 이유는 이제 정부의 정책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샀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샀을까요? 저의 신혼부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겁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덜컥 뭐 분양을 받거나 뭐 대출하는 거에 대해서 뭐 거리낌이 없거나 약간 이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서 최고점에 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싸게 사는 거다,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오르는 것만 봤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여력이 없어도 대출 풀어주니까 실수요자들이나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거를 이제 또 지렛대 삼아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이 엄청날 것 같은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는 내가 그리고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간접 경험도 못했잖아요. 주변에서는 계속 올라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만 봤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를 거고, 떨어져도 뭐 버티면 되겠지, 그냥 계속 오르겠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욕심이 앞서는 거지요.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버티지. 그렇지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은 남들은 부자가 되는데 나는 또 벼락거지 될 것 같고,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에서도 내가 잃은 것보다 더 속상한 건 남들은 가졌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못 갔거나 내가 가질 뻔했는데 그걸 놓친 경우에 더 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피하려고 더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문가로서 세세하게 우리의 현재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분이 예측하기로는 보통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들은 뭐 20%까지 떨어져야 된다 하는데, 그분은 2018년도 가격까지 떨어지는 게 그 가치에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한 30%였나?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풍전등화처럼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강대국이고 기축통화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가계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패권 전쟁을 했던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주도권을 잡은 상태인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하면서 그 성장이 많이 둔화가 되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오르는데 인구는 또 감소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미국만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도 뭐 경기가 엄청 좋은 게 아니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도권을 많이 잡고 있잖아요. 금리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만 잡으면은 뭐 거릴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종잣돈, 왜냐면 이 위기가 어찌 보면은 다시 이제 기회로 바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종잣돈, 이럴 때는 종잣돈 많이 모아두시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를 갖기 위해서는 내 그릇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만약에 돈을 벌더라도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고 재테크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책만 읽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도 읽고 최근에 뭐 다 완독을 하진 못했지만 총균세라는 유명한 책을 대학교 때 못 읽고 지금 막 좀 읽고 있고요.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읽고 있는데 이러한 인문학 서적, 인문과학 서적을 읽는 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알고 또 인간에 대해서 알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알고 전체적인 세상에 대해서 알면 조금 세상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미생이고요. 완생까지는 아니지만 완생을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촬영이 입차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 말고 레버리지라는 책을 또 읽었는데 이 책도 적극 추천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동안 좀 몸이 좀 힘들고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달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